신개념 깨알 정보쇼 최고의 트렌드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톡톡 터지는 알맹이.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사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 네네. 나오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벌써부터 난리가 났죠. 저는 공세영 씨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대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작가분이 엄마 같대요. 내가 뭐 해도 잘 받아주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겠네. 회춘하시겠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 예. 예.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오늘 좀 면면이 달라졌어요. 변호사계의 미소천사 임방글, M잡지사 수석 에디터 유승민, 똑부러지는 경제 전문기자 성선화, 알맹이계의 새로운 얼굴 자산관리사 김준성, 행복바이러스 치과의사 김영삼. 근데 얼마나 후배신 거예요? 제가 16기입니다. 어떻게 되시죠? 전 7기요. 근데 연배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이분이, 그쵸. 예, 이분 선배님 늦게 같으세요? 들어왔어요. 예. 우리 KBS 7기가 제일 유명한 기수거든요. 네. 저희 16기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본인만 죽지 왜 동기들까지 기회가 많은데. 근데 지금도 뜨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송 나오시는 분 중에 활약하시는 분 중에 한 분. 김인석 씨. 김인석 씨. 인석이가 동기니? 네. 말씀 안 쓰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예. 그렇군요. 저렇게 조합된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오늘의 알맹이 공개해볼까요? 반값 등록금, 대학생들에게 화두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요. 대출. 등록금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냥 쭉 다니는 학생들이 없다면서요. 중간에 휴학 한두 번씩은 하면서 꼭 아르바이트로 알바해서. 등록금을 뭐 충당하고 하기로 공부는 언제 알죠? 평균 정도 어느 정도 등록금 내요, 요즘에? 얼마 정도 될까요? 400? 우리 때는 우리 300, 400이었는데, 우리 때도? 그거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우리나라 그 4년제 대학 등록금은요, 736만 원입니다. 1년에 736만 원입니다. 700만 원대면 완전 이거 왜 우리 중고차. 중고차네. 네, 맞습니다. 그 4년 다닌다고 친다면은 3천만 원 넘는 돈을. 요즘에 또 출산 연령이 늦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5, 60대 이제 은퇴할 나이에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또 은퇴하시고 나서 또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그래서 많아서. 사실 등록금 문제도 굉장히 중년의 재테크 40, 50대들이 심각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대학 그래서 요즘에 유행을 하는 게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등록금을 위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애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모으면 그거는 이 친구의 그 등록금이 되는 거죠. 꽤 많은 돈이 되겠다. 근데 사실 낳을 때부터 돈이 많이 드니까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2014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요, 출산 후 대학교까지 양육비가 무려 3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당 3억 8천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건 싼 거예요. 저희 강남에 있는 아주머니들은요, 얘 한 명에 10억 들었어 이런 사람들 무지개수 많아요. 이야, 얘가 그러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네.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 정도를 해주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휴학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힘들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VCR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는 대학생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길을 비추는 캄캄한 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한 20대 여성이 눈에 띕니다. 힘이 없어요, 벌써. 어깨가 처져있어. 한가로운 주말 밤. 하지만 유독 바빠 보이는 그녀. 계산부터 주문, 정리정돈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집안 사정에 좀 보탬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요즘 등록금비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말 밤낮 없이 일하지만 그녀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은 겨우 90만 원 남짓. 그나마도 학업과 병행이 쉽지 않아 결국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저런 걸 사고 싶은 나이인데 700점 넘어요. 솔직히 알바만 하면 좀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시급으로 치면은 사실 그게 등록금 전체적으로 낼 수 있는 비용은 안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오늘도 그녀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힘겨운 하루가 끝나고 비로소 뒷정리까지 마치면 밤 11시. 남는 것은 고단해진 몸과 마음뿐입니다. 이게 등록금이 좀 내려가거나 좀 부담이 안 되면 학교 다니면서도 등록금에 쪼달려서 이렇게 못하지 않고 그런 건 없겠죠. 어디 하는 곳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치인 것 같아요. 공부하랴 등록금 마련하랴. 오늘도 그녀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안쓰럽네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너무 뒷모습이 아픈 것 정말 처량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황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예요? 2014년 통계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 총액이 12조 3천억이고요. 12조? 나라? 예. 그리고 학생 수만 해도 148만 명. 그러니까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취직을 해서 한동안은 빚 갚는데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로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30%의 고금리를 쓰고 있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이자율이요? 예, 이자율이요. 대부업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대층이 사실 대학생들이에요. 순진한 그 대학생들은 이 34%의 금리가 고금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 가면 거의 2.6%대로 다 빌려줘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가서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는데 대학생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때가 바로 대부업체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신용 불량자들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 기업의 취업도 힘들다는 거죠. 야, 이거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악순환이 등록금이 계속 비싸니까 그걸로 대출을 받고 신용불량자들 대출 취업 못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게 시작이 어떻게 보면 등록금이네. 네, 그래서 한번 이에 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모 대학이 있는데요. 바로 반의 반값. 아래 반값. 야, 이거 떨인데? 눈이 떠지고 귀가 트이네요. 무슨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 한 학생이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VCR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 왜 저런 게 없었어? 경기도 파주의 한 물류센터 현장. 이곳에 또 다른 대학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요리조리 둘러봐도 3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직원들 뿐. 대학생 있다고 찾아왔는데 혹시 대학생이세요? 아니에요?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대학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분이요.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대학생이세요? 예. 나이가 혹시, 저 38살. 36?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0대 초중반의 풋풋한 이미지의 대학생이 아닌데요. 내가 바로 대학생이다. 안녕하세요. 14학번 윤성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14학번 윤성구 씨. 척척 물건들을 확인하는 모습이 하루 이틀 일한 느낌이 아닌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공부는 언제 하죠? 일만 하는 이때 잠시 숨을 돌리는 윤성구 씨. 갑자기 이어폰을 꼽더니 한 손엔 스마트폰. 뭔가에 깊이 열중하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일하다 말고 전공 수업을 듣는다? 아니 이 무슨 꽝당 시츄에이션? 이렇게 공부만 해도 되나요? 사장님이라고요? 사장님이에요? 알고 보니 택배업계의 어엿한 사장님인 윤성구 씨. 정말 성공하셨네. 일단 매출을 치면 한 40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사실 돈 문제보다는 시간 문제겠네요.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2003년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횟수로는 한 13년 정도 뭐 택배라고 하는 생소한 이 직업에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매일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배달해야 했던 고된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돈을 벌기 위해 젊은 패기로 시작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는데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 물건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다니면 어떻게 자는 거야 도대체? 어?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참 멸시감이 참 많았죠. 낮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죠, 옛날에. 대학생이었지만 공부는 사치.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지난날, 그가 항상 찾던 곳은 학교가 아닌 은행이었는데요. 고생에 비하면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못 만져본 것 같아요. 제가 제 통장이건 손에 쥐어진 것도 조차도 30만 원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대학에 편입도 사실 몇 군데 합격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역시나 합격을 하고 나도 등록금이 되지가 않았죠. 낮에는 일, 밤에는 공부에 몰두했지만 현실은 2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쌌고 휴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긴 시간을 휴학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학업에 끈을 놓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꼭 택배라는 이 직업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를 내가 꼭 증명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대학은 포기했지만 독하게 앞만 보고 달린 결과 그는 택배기사에서 어엿한 택배업체 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죠.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지만 윤 씨의 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바라던 위치에 올랐다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눈을 떠서 일을 하는 시간은 한 20시간 일하고 잠은 보통 한 3시간? 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와서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서 안주한다면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학업에 대한 갈증과 열망으로 결국 대학에 재입학한 윤성구 씨. 등록금은 저렴하고 강의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이곳이 바로 그가 입학한 대학교입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의 4분의 1 정도의 등록금으로 강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에게는 더없이 적합한 대학인데요. 윤성구 씨가 느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너무 자유롭고 시간에 그게 일이 있으니까.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냥 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잠깐 틈틈이 나는 시간에 그냥 잠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좋죠. 속속들이 들어볼 수는 없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거죠. 참 너무도 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강의죠. 온라인 강의라는 게.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의 성화에 혹은 남들이 강의가 따라서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절히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과장으로서 또 열심히 하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CEO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윤성구 씨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면서 공부까지. 거기에 학사가 나오는 거죠? 학위가 나오는 거죠? 학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학사가 나오고 대학원까지 진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디지털 대학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대학 등록금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6만 원 선에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조기 졸업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좀 열심히 학점을 이수를 하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요. 사실 보면 그 2030의 가장 큰 좋은 재테크는 자기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실 직장인들은 뭐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받으라 그러면 시간 때문에 못 하거든요. 도전조차 못 하는데 이런 좋은 대학이 생겼기 때문에 저분도 또 용기를 내서 등록을 하고 뭐 이동하는 시간에 수업을 듣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등록금도 싸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 공선 씨는 어디 가고 싶어? 저는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뭐 그 방송에 대한 수업을 듣고 집에 갈 때는 스포츠에 대한 야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 계시구나. 많아요. 야구 열심히잖아요.
야구 열심히. 또 배우고 싶으신 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이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심층도 있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인문학 강의 같은 거 테드라고 미국에 무료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칸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 인도의 어떤 분이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공짜로 모든 지식들 다. 그게 너무 정말 공부 그만하면 안 돼요? 공부 계속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시간 탓, 뭐 돈 탓, 맞아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반의 반값 등록금에 또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